고사리를 이렇게 먹으면 신경 손상과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대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고사리.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육개장에도 들어가는 그 고사리 말입니다. 고사리가 몸에 좋다면서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잘못 먹으면 신경이 손상되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우리 어머니도 평생 드셨는데 괜찮았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조리해서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대학에서는 총 5교시에 걸쳐서 고사리의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경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대학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고사리 속 두 가지 독성 물질의 정체. 자, 첫 번째 교시는 고사리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사리에는 두 가지 주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독성 물질 프타큘로사이드. 첫 번째는 프타큘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천연톡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타큘로사이드는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관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생고사리 백지 속에는 약 9mg에서 30mg의 프타큘로사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린 고사리, 특히 잎끝이 말린 새순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실험에서 소와 양이 생고사리를 많이 먹었더니 소장에 궤양과 출혈이 생겼고 방광에는 종양이 생겼습니다. 쥐 실험에서도 소장 부위의 발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위암, 식도암, 간암, 방광암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일본, 노르웨이 등 야생 고사리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서 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성 물질 티아미나아제. 두 번째 독성 물질은 티아미나아제입니다. 이것은 효소인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 티아민을 파괴하는 효소입니다. 비타민 B1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신경계, 근육,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고사리를 먹으면 이 티아미나아제가 우리 몸속의 비타민 B1을 깡그리 파괴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B1 결핍증, 우리가 흔히 각기병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립니다. 각기병이요? 그거 옛날 병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생고사리를 잘못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과 인스턴트만 먹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2030대 직장인들이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각기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사리에는 암을 유발하는 프타큘로사이드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티아미나아제,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2교시로 넘어가서 이 독성 물질들이 정확히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교시 신경 손상의 메커니즘 마이너스 각기병의 공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사리의 티아미나아제가 어떻게 우리 신경을 손상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기병이란 무엇인가? 각기병, 영어로는 BRI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스리랑카 원주민 언어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I can't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기병에 걸리면 신경계, 피부, 근육, 소화기 등 에너지 대사가 중요한 장기들이 전부 타격을 받습니다. 각기병의 초기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피로감이 심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배가 불편합니다. 체중이 빠집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심각해집니다. 건성 각기병 신경계 파괴. 각기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성 각기병과 습성 각기병입니다. 먼저 건성 각기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증상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이 저립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따끔따끔합니다. 밤에 특히 심해집니다. 발이 화끈화끈 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리에 경련과 통증이 옵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납니다. 종아리가 당기고 아픕니다. 근육이 약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손발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잘 못 느낍니다. 차가운 것도 감각이 둔합니다. 위험합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걸을 때 비틀거립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에도 증상이 퍼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근육이 위축됩니다. 하지 마비가 옵니다. 구토를 합니다. 눈동자가 떨립니다. 안구진탕.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습성 각기병 심장 공격. 습성 각기병은 심장을 공격합니다. 아시아인에게 더 흔합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부종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쁩니다. 밤에 누우면 숨쉬기 힘듭니다. 앉아서 자야 합니다. 심장이 커집니다. 우렬성 심부전이 옵니다. 배에 물이 찹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 뇌 손상. 가장 무서운 것은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되는 겁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비타민 B일이 심하게 부족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십시오. 눈 문제. 눈동자가 떨립니다. 눈 근육이 마비됩니다. 사물이 겹쳐 보입니다. 보행장애.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휘청거립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기억력 상실. 단기 기억이 사라집니다.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혼란과 정신병. 헛소리를 합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면 눈 증상이나 보행 문제는 24시간 내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장애와 정신병은 수개월간 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동의보감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양의 기운이 줄면서 다리가 약해져 걷지 못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2교시 정리하겠습니다. 생고사리의 티아미나아제가 비타민 B를 파괴하면 각기병이 발생합니다. 신경이 손상되고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뇌까지 손상되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3교시에 나옵니다. 암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잠깐 숨 고르시고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 암 유발의 메커니즘 마이너스 프타큘로사이드의 공격. 3교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고사리의 프타큘로사이드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타큘로사이드란 무엇인가? 프타큘로사이드는 고사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방어 물질입니다. 해충이나 동물들이 고사리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독을 만들어낸 겁니다. 식물의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독으로 작용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 프타큘로사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DNA 손상. 우리 세포의 유전자 DNA를 공격합니다. DNA가 손상되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세포가 복제됩니다. 세포 돌연변이. 손상된 DNA는 정상 세포를 비정상 세포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시작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면역 독성.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암세포를 제거해야 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암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간톡성. 간에 손상을 줍니다. 간은 해독기관인데 이게 약해지면 톡소가 쌓입니다. 간암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떤 암이 발생하는가? 연구 결과를 보면
푸타클로사이드는 특히 소화기계암과 비뇨기계암을 유발합니다. 1. 위암. 고사리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암으로 변합니다. 2. 식도암. 식도 상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이 생깁니다. 3. 간암. 간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방광암. 동물 실험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생고사리를 먹고 방광 종양이 생겼습니다. 사람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5. 후두암. 목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목소리가 쉬고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축적의 위험. 푸타클로사이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축적입니다. 한번 먹었다고 바로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몸속에 쌓입니다. 마치 저금하듯이 톡수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암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생고사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고사리를 먹는 습관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반찬으로 항상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먹으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 한 번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명절에 한두 번 제대로 조리해서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빈도와 조리 방법입니다. 지역별 암 발생률 통계.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야생 고사리가 많이 자랍니다. 원주민 마오리족이 고사리 뿌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 지역의 위암, 식도암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산간 지역에서 고사리를 많이 먹습니다. 이 지역의 위암 발생률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노르웨이. 고사리가 자생하는 농촌 지역. 소와 양이 고사리를 뜯어먹고 암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기구의 경고.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고사리를 그룹프 2B로 분류했습니다. 그룹프 2B가 뭐냐고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파 서블리 카소노제닉 2 휴먼즈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 없으니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덜한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사리를 먹었는데 왜 괜찮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리 방법. 우리 조상들은 고사리를 반드시 삶았습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톡수가 99% 이상 제거됩니다. 섭취량. 매일 먹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소량만 먹었습니다. 다양한 식단. 고사리만 먹은 게 아닙니다. 다른 채소, 곡물, 고기 등을 함께 먹었습니다. 영양 균형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트에서 쉽게 삽니다. 간편하게 조리합니다. 제대로 삶지 않고 먹습니다. 자주 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3교시 정리하겠습니다. 푸타클로사이드는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를 돌연변이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위암, 식도암, 간암, 방광암의 위험이 높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제 4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교시 고위험군과 특별주의사항. 4교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일 노인. 먼저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노인이 더 위험한가? 해독 능력 저하.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톡수를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톡수를 배출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몸에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축적 위험이 높습니다. 면역력 약화.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푸타클로사이드의 면역 독성에 더 취약합니다. 영양 상태. 비타민 B1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티아미나아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각기병 위험이 높습니다. 신경계 취약. 이미 노화로 신경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추가 손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노인이 고사리를 먹으면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다리가 후들후들해.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자주 드셨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어린이, 손주들에게도 조심시켜야 합니다. 왜 어린이가 위험한가? 체중 대비 톡소량. 체중이 적으니 같은 양을 먹어도 독소 농도가 높습니다. 70kg 어른이 먹는 양과 20kg 어린이가 먹는 양의 영향은 다릅니다. 해독 시스템 미성숙. 간과 신장이 아직 덜 발달했습니다. 어른보다 독소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성장기 세포. 세포 분열이 활발합니다. DNA 손상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비타민 B1 필요량. 성장을 위해 비타민 B1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티아미나아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권고사항. 5세 미만은 아예 먹이지 마십시오. 5세 이상이라도 극소량만 주십시오. 제대로 조리한 것만 주십시오. 고위험군 3 임산부. 임신하신 분들 절대 조심하십시오. 임산부의 위험. 태아에게 전달. 톡소가 태반을 통과합니다.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 프타큘로사이드가 척추갈림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경관 결손의 위험. 유산 위험. 심한 중독 시 유산 가능성. 수유 중 전달.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임신 중에는 고사리를 먹지 마십시오. 수유 중에도 피하십시오. 고위험군 사간 질환자.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왜 위험한가? 해독 능력 상실. 간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프타큘로사이드가 그대로 쌓입니다. 톡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간세포 추가 손상. 이미 약한 간에 추가 타격을 줍니다. 간경화가 악화됩니다. 간암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간질환 약을 먹고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약물 대사도 방해받습니다. 해당 질환. 간염 환자, 지방간 환자, 간경화 환자, 간암 환자,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이런 분들은 고사리를 완전히 피하십시오. 고위험군 오신장 질환자.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톡소 배출 불가.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톡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에 계속 쌓입니다. 비타민 B1 부족. 투석 환자는 비타민 B1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티아미나아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각기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나트륨 조절이 안 됩니다. 각기병의 심장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육알코올 중독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비타민 B1 결핍. 알코올은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티아미나아제까지 더해지면 치명적입니다. 베르니케 마이너스코르사코프 증후군. 알코올 중독자의 각기병입니다.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 손상. 이미 알코올로 간이 상했습니다. 프타큘로사이드가 추가 타격을 줍니다. 간암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고위험군 7 영양 결핍 상태. 다이어트 중이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분들도 조심하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극단적 다이어트. 단식 중. 원푸드 다이어트 중. 채식만 하는 경우. 식욕부진증. 신경성 식욕부진. 거식증. 중증 구토. 임신성 구토. 위장 장애로 인한 구토. 장기 입원 환자. 정맥 영양만 받는 경우. 경구 섭취가 어려운 경우. 암 환자. 항암 치료 중.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 고사리를 먹으면 각기병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주의사항 약물 복용자.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호작용 위험 약물. 이뇨제. 비타민 B를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각기병 위험 상승.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 등이 비타민 B1 흡수를 방해합니다. 각기병 위험 증가. 항암제. 면역이 더 약해진 상태입니다. 프타큘로사이드의 독성에 취약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증상.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짐.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짐. 심장이 빨리 뛴. 숨이 참. 다리가 심하게 부음.
걸을 때 비틀거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짐, 혼란스러움, 눈동자가 떨림, 구토가 심함. 이런 증상은 각기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할 검사, 혈액 검사로 비타민 B1 수치 확인, 적혈구 트랜스케톨라제 활성도 측정,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진단이 확실하면 즉시 비타민 B1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자, 4교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간질환자, 신장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영양 결핍 상태의 사람들은 고사리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톡성 물질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교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교시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대안. 마지막 5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섭게 들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조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톡소 제거 방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면 톡소가 제거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십시오. 1단계 가열. 생고사리를 끓는 물에 5분간 삶으면 프타큘로사이드가 60% 감소합니다. 10분 삶으면 66% 감소합니다. 하지만 5분 이상 삶아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 건조. 5분 삶은 고사리를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12시간 물에 담가둡니다. 톡소가 88% 감소합니다. 3단계 물 갈아주기 가장 중요. 5분 삶고 말린 고사리를 물에 담깁니다. 12시간 동안 물에 담그되 매일 시간마다 새 물로 갈아줍니다. 그러면 톡소 제거율이 99.5%에 달합니다. 99.5%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리 방법 단계별 설명.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준비물. 생고사리. 큰 냄비. 소금 약간. 넉넉한 물. 큰 대야나 통. 1단계 선별. 생고사리를 깨끗이 씻습니다. 상한 부분은 제거합니다. 너무 어린 새수는 피합니다. 독소가 가장 많음. 2단계 삶기 매우 중요. 큰 냄비에 물을 넉넉히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고사리를 넣고 5분간 삶습니다.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정확히 5분입니다. 약한 불이 아니라 센 불로 팔팔 끓여야 합니다. 3단계 찬물 헹구기. 삶은 고사리를 건져냅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굽니다. 쓴맛이 느껴지면 더 헹구십시오. 4단계 건조. 햇볕에 잘 펼쳐서 말립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립니다. 완전히 바짝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5단계 물에 불리기 핵심. 마른 고사리를 큰 통에 넣습니다.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최소 12시간 담가둡니다. 중요일 시간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왜 물을 갈아줘야 할까요? 프타큘로사이드는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담가두면 고사리에서 빠져나와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물에 계속 담가두면 물에 녹은 톡소가 다시 고사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 물로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단계 최종 조리 전 삶기. 불린 고사리를 다시 한번 끓는 물에 데칩니다. 3-5분 정도면 됩니다. 이제 요리에 사용합니다. 시판 말린 고사리 조리법. 마트에서 말린 고사리를 사셨다면 물에 불리기. 최소 12시간 물에 담깁니다. 2시간 또는 3시간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고사리가 통통해질 때까지 불립니다. 삶기. 끓는 물에 10분간 삶습니다. 물을 버립니다. 다시 물에 담그기. 깨끗한 물에 6시간 이상 담깁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줍니다. 조리. 이제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금지사항. 생으로 먹지 마십시오. 신선한 게 좋겠지 하며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100% 위험합니다. 특히 산에서 방금 딴 새순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 절대 금지. 삶지 않고 볶지 마십시오. 볶기만 해서는 톡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삶아야 합니다. 물에 불리는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팥분대 1-2시간만 담가도 되겠지 안 됩니다. 최소 12시간입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은 물에 계속 담가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여러 번 갈아줘야 합니다. 적정 섭취량과 빈도. 아무리 잘 조리해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권장 섭취량. 성인. 한 번에 100지 이하. 밥 공기 반 그릇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드십시오. 연속 섭취 금지. 매일 먹지 마십시오. 3일 연속 먹지 마십시오. 축적을 막아야 합니다. 고사리보다 안전한 대체 식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고사리를 먹어야 할까요? 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고사리 대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1. 시금치. 철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조리가 간편합니다. 고사리와 식감이 비슷합니다. 2. 미나리. 해독 작용을 합니다. 간 건강에 좋습니다.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안전합니다. 3. 냉이. 봄나물의 대표입니다. 향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4. 쑥갓. 향긋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안전합니다. 5. 취나물. 산나물의 맛이 납니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조리가 쉽습니다. 이런 나물들로도 충분히 맛있는 나물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생고사리는 절대 먹지 마라. 산에서 고사리를 꺾어서 그 자리에서 먹지 마라. 고사리는 할머니가 제대로 삶아준 것만 먹어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사리는 특별한 날에만 먹으십시오. 제대로 조리한 것만 드십시오.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시면 아예 피하십시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조리할 때 시간을 충분히 들이십시오. 물을 자주 갈아주십시오. 아깝다고 삶은 물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신경 쓰십시오. 증상 발견 시 응급 대처. 만약 고사리를 먹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해야 할 일. 119에 전화합니다. 고사리를 먹었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줍니다. 어떤 증상인지 설명합니다. 병원에 가져갈 것. 먹은 고사리가 남았다면 가져갑니다. 어떻게 조리했는지 메모합니다.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가져갑니다. 치료. 비타민 B1 주사를 맞습니다. 초기에는 하루 100mg를 7일간 맞습니다. 이후 경구약으로 전환합니다.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복용합니다. 빨리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 및 마무리. 자, 건강대학 5교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1교시에서 배운 것. 고사리에는 프타클로사이드와 티아미나아제 두 가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프타클로사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티아미나아제는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2교시에서 배운 것. 티아미나아제가 비타민 B를 파괴하면 각기병이 발생합니다. 신경 손상, 근육 약화, 심장 문제,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영구적 기억 장애를 일으킵니다. 3교시에서 배운 것. 프타클로사이드는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위암, 식도암, 간암, 방광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더 위험합니다. 4교시에서 배운 것. 노인, 어린이, 임산부, 간신장 질환자는 특히 위험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영양 결핍 상태의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5교시에서 배운 것. 5분 삶고 말리고 12시간 물에 담그되 1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면 99.5% 독소 제거. 한 달에 한두 번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 식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고사리는 제대로 조리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고사리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되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맛있다고 익숙하다고 전통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게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손주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생고사리는 독이야. 할머니가 제대로 삶아준 것만 먹어야 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대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